남원 시민이 만들고 남원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똥탑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듯 화사한 자태, 뜨거운 정열이 풍요로운 날입니다. 6월의 장미가 우울한 마음들을 향해서 밝아져라 맑아져라 말을 걸고 있네요. 달빛소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아입니다. 2020년 6월 방송은 하립과 김삼희당이 태어나서 함께 살았던 남원시 향교동의 유천마을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소리 본향 남원의 자존심인 돈평제 산맥의 우뚝 솟은 봉우리 남원 출신 전인삼 명창과 전화 인터뷰가 있고요. 박향관님의 라이브 콘서트, 김혜영 소프라노 공연으로 엮은 작은 음악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남원의 시정 소식과 의정 소식은 남원시의회 부의장님이신 막사발님이 오랜만에 문학의 소식을 빵빵해님이 빵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목소리극 남원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조선시대 4대 여류작가 김삼희당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을 이야기는 유천마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꾼 맹꽁이님과 마을 이야기를 돕기 위해 양경님 자원봉사센터장님의 특별 출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여는 신앙송은 김삼희당의 시를 형광님의 기타 반주와 빵빵이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죽겠다. 고 공부하는 도중에 달려온 남편을 매정하게 돌려보내면서도 정작 김삼희당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대 기다리기 힘들어. 그대 기다리기 힘들어. 기다리는 그대 언제나 돌아올까. 멀리 바라보니 큰 길 심리에 사람의 그림자 어른거리고 큰 정자와 작은 정자 사이에 석양만 가득 찼는데 그대 오지 않아. 기다리기 힘들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양에 계시는 이미시여. 마루에선 부모님이 근심하고 방 안에선 옷 같던 얼굴이 시들어간다. 동쪽 창 아래 홀로 서서 북두 칠성만 아득히 바라보네. 하늘 밖에는 땅이 없을 터이니 구름가엔 또 무슨 산인가. 그리워도 볼 수 없어 눈물만 흐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조선의 여인 김삼희당의 아름다운 문장과 절절한 그리움이 가득한 시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요? 낭송가 빵빵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마을 작은 음악회가 함께 문화를 즐기는 집 문락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싱어송라이터 박형광님의 라이브 공연 시간입니다. 형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광입니다. 네, 많은 애청자들이 우리 형광님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그럼요. 오늘은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김현식 씨의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이 시기에는 정말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그런 마음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해 봤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요. 속삭이듯 기대어서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눈빛으로 말을 해봐요. 우연히 만났어도 어색하질 않게 아주 오랜 연인처럼 길을 걸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해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요. 속삭이듯 기대어서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눈빛으로 말을 해봐요. 오오오 우연히 만났어도 어색하질 않게 아주 오랜 연인처럼 길을 걸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해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요. 속삭이듯 기대어서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눈빛으로 말을 해봐요. 네, 사랑의 노래.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는,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막사발님의 시정 소식과 의성 소식의 코너입니다. 막사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100억 등 총 230억 원을 투입하여 남원 켄시터 리조트 옆 구 비사벌 콘도 유부지 지하 공간을 재생하여 남원의 스토리를 IT와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시설과 지상 1층에는 시민 쉼터 및 꽃빛 정원을 조성하여 사랑의 항장에는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사랑의 종을 또 설치하고요. 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강활로원과 남원 관광지를 연결하는 전기차 운행도 합니다. 그리고 남원의 대표적인 마당극으로 달빛 전설이라는 상설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원시 여성문화센터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 평생학습 교육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강 신청은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여 마감되었으나 아직 정원이 차지 않는 과목에 한해서는 추가 신청 가능하며 남원시 홈페이지나 카톡에 평생학습도시 남원을 검색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41 강좌에 가정별 30명 모집이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마지막 시정 소식으로 올해 90회를 맞는 춘향제를 당초 음력 4월 초파일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강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윤달인 음력 4월 초파일 5월 30일로 한 달 연기하였다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생활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또다시 연기하여 최종적으로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높지만 올해 90회를 맞는 동안 한 번도 행사를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올해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용히 축제 준비도 병행한다는 춘향제저위원회의 방침입니다. 의정 소식으로는요. 남원시 의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된 남원시의회 236회 임시에서 코로나19로 마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 시민들에게 최근 국가에서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족 40만원, 2인 가족 60만원, 3인 가족 80만원, 4인 가족 이상은 100만원씩 지급된 지원금과는 별개로 남원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가 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시기는 현재 국가에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한인 8월 말이 지난 9월 초에 남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 소식과 시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정 소식과 의정 소식을 전해주신 박사발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문학의 소식인데요. 빵빵이님, 정말 오래 기다렸죠? 네. 문학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몹시가 탔을 것 같은데요. 네. 6월에도 남원에서 예정된 도민체전과 또 전라예술제가 취소된 것을 보면 아직 정상적으로 행사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보는데요. 6월 달에 남원에는 어떤 문화 행사들이 있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문화계가 이번 달부터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펴고 있답니다. 먼저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소식인데요. 6월 13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풍류마루 비파 비상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시작해서요. 20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토요국악 플러스 24일 오후 3시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다담이 심청가 중 심청의 성장과 공양미라는 주제로 열린답니다. 사회적 거리띄어 앉기 때문에 70석까지 사전 예약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예약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국악원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남원 시민만의 특권이랍니다. 아울러 일반인 국악 강좌 청출어람을 6월 19일까지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해금, 가야금, 대금 등 국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접수하세요. 남원 예촌에서는 광활루 돌담길의 운치를 살려서 6월 말까지 오색비단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담장길 세계 물들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연인 또는 아이들과 함께 강한루원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6월 5일과 12일, 19일 그러니까 셋째 주까지 매주 금요일에 퓨전 거리극 황희와 길을 걷다가 마당극 및 퍼포먼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강한루원 완월정, 남원 예촌, 춘향 테마파크 등지에서 6월 6일, 13일, 20일,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체험마당과 풍물놀이, 퍼레이드, 거리극 소리춤판 등이 열린다고 하네요. 애청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온 황희정승을 만나러 오실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요천 뚝방에서는
쑥쑥농부가 키워가는 꽃담장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다음은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전시회 소식입니다. 6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전으로 화가이자 시인이며 무용평론가였던 고 김영태님의 누군가 다녀갔듯이 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답니다. 전시 기간 중에 부대 행사로 6월 13일 토요일 전시 개막 오프닝 공연으로 황희연님의 산조춤, 김순정님의 발레, 이나연님의 현대무용, 기타리스트 박석주님의 기타 연주와 함께 야외 갤러리에서 공연이 있고요. 7월 11일 토요일에는 장승원님의 진행으로 초계 김영태 작가와 친분이 있었던 김원 광장 건축 대표, 이재준 음악 칼럼니스트, 이종호 무용평론가, 박미경 사진 작가들이 출연한 토크 콘서트로 초계 김영태 작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과 배려와 따뜻한 남원 정신을 이어온 수지면 몽심제에서 고택을 활용한 문화행사들이 있는데요. 6월 1일 오후 2시와 6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몽심제 마을음악회가 있습니다. 한옥 숙박 체험도 가능하고요. 인문학 콘서트, 판소리 배우기, 다도를 배우며 차 마시기 등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또한 마을 해설사 양성과정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문의는 행사 담당 김양호, 전화 010-2672-377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행사가 쏟아지니까 빵빵이님이 아주 신이 나서 길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빵빵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흥미진진한 목소리극 남원의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운명적인 사랑, 하림과 김삼이당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아버님, 제 책을 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제발. 네, 이놈! 여자는 글을 배울 수 없다고 했거늘 네가 어찌 너의 처지나 분수를 모르고 글을 배우려고 하느냐? 몇 번이나 얘기했잖느냐? 여자가 글을 알면 삶이 기구해지고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못난 아비가 하지 말란 것은 제발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영감, 저 아이가 서당에 나가서 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스승이 있어서 지도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서당 담벼락 너머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동량으로 혼자 글을 배운다고 저러고 있는디 그냥 못 본 채 눈 감아 줍시다요. 허허, 양반집 여식들도 글을 못 배우는디 몰락해서 땅 한 평 없이 거지된 우리 집에서 여식이 글을 배운다고 하면 마당에 개가 웃을 일이고 남들이 흉을 봐요. 지 팔자만 사나워지고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저 아이가 광에 감춰놓은 책을 안 돌려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디 그럼 못 찍었어요. 시방 딸 자식 죽일 참이요. 세상 법칙이 뭐가 그리 중하고 남의 눈치가 뭐가 그리 무섭다요.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지가 혼자 배우겠다고 들고 있는 책까지 빼앗아서 딸려는 눈뜬 봉사로 만들기는 싫구만요. 허허, 저런. 낸들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소만.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똑똑해져봐야 지 살만 고달프고 합병에 일찍 죽고 만딴 게 그러시오. 부인은 멋이 우리 딸을 위하는 건지 진정 몰라서 그러신 거요. 아휴, 답답해라. 나도 모르겠소. 부인 뜻대로 하시오.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아플 뿐. 에휴, 못쓸 세상.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기는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유천마을입니다. 뒤로 흐르는 광치천에 버드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이 작은 마을은 운명적인 사랑,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함께 혼인했던 하립과 김삼이당이 살았던 사랑의 성지입니다. 여자에겐 암흑 같았던 조선시대에도 보석처럼 빛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소설 속 사랑이 성춘향과 이몽룡이라면 현실 속 사랑은 바로 하립과 김삼이당입니다.
보수적이었던 시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평등한 부부로서 주옥 같은 문학과 불멸의 로맨스를 남겼으니까요. 여보, 부인과 잘 어울리는 것은 역시 부인의 시와 마당의 꽃, 그리고 부인이 좋아하는 저 그림이요.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 3칸이지만 당신의 집에 당호를 지어주리다. 시와 꽃과 그림이 잘 어울리는 삼의당이 어떻소? 당신이 나를 마치 황후처럼 대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첫날 밤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서로에게 길을 묻고 뜻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평생 오색실로 순임금의 의상을 깃고 싶어라 라는 당나라 시인 두목의 시구를 좋아하는데요. 아니, 여자가 충을 이야기하다니 이 시는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더구나 오늘은 첫날 밤인데. 임금에 대한 충성과 나라 사랑이 어찌 남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여자 도움 없이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어디 있나요? 나는 당신을 열심히 도울 테니 내일부터 공부에 매진해서 꼭 과거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몰락한 가문도 다시 세워야겠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서는 사내 대장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첫날 밤 우리 사랑과 약속을 문답시로 서로의 가슴에 새겨보시게 해요. 부인, 고맙소. 우리 둘이 만났으니 강할루 신선. 이 밤의 만남은 옛 인연의 이음이라. 배필은 본디부터 하늘의 정함이니 세상의 중멸한 모두가 부질없네. 부부의 도리는 인류의 시작이니 온갖 복이 여기서 비롯하기 때문. 시경의 도요편을 다시금 살펴보니 온 집안 화목함이 당신 손에 달렸소. 18 새신랑과 18 새색시. 동방화촉 밝히니 좋고도 좋은 인연. 같은 해와 달에 나고 살기도 같은 동네. 이 밤에 우리 만남 이었지 우연이들이. 부부의 만남에서 백성이 생겨나니 군자도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하오. 공경하고 순종함이 아내의 도리. 이 몸이 다하도록 난군 뜻 어기지 않으려. 즐기고도 비루했던 가난에도 삼이당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녀를 팔아 남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하립은 훗날 수은 치제우 선생이 은거하면서 동학의 이론집을 완성하였던 교룡산 덕미람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양까지 올라가서 10년을 노력했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친척의 논밭이라도 부쳐먹기 위해 결국 하립과 삼이당은 33 되는 해에 지금의 진안군 마령면 방화리로 이사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두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하면서 남은 여생 22년간을 농사인 일로 힘들게 삽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손짓하는 여인아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여인아 여인아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김삼이당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사랑엔 절망이 없는 법. 세상을 탓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고달픈 일상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시로 표현한 절창들이 이어지니까요. 누가 날짐승을 미물이라 했는가. 새끼를 먹이려고 먹이 찾아 날아든다. 행여 그대 봄날 새를 건드리지 마오. 어린 새끼집 속에서 어미 오기 기다린답니다. 발치워서 어린 제비 보내주고 창 열어 파리 갈 길 인도하고 쥐를 위해 먹을 것 남겨두고 나비 때문에 등불을 꺼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보여준 하립과 김삼이당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류 작가는 기녀나 사대부 집안인 매창, 황진이, 신사임당, 허난설원 정도가 있는데요. 일반 여염집 여자가 한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답니다. 김삼이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253편의 한시와 22편의 산문을 남긴 조선시대 4대 여류 작가입니다. 다만 남원이나 진안이 시골이고 신분이 사실상 평민이다 보니 조명이 안 되었을 뿐이죠. 남원의 자랑 위대한 작가 김삼이당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형광님의 직녀에게 노랫소리에 화답하듯 하늘에서 또 비로 내려주네요. 여러분 이 빗소리 들리나요? 양동이에 비가 고이는 소리 토닥토닥. 네.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유천마을 작은 음악회 이번에는 남원 성악계 프리마돈나 김혜영 소프라노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빨간 장미 담장이 있는 이곳 물락당의 작은 무대에 김혜영님이 서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무대로 변해버릴 것 같은 마법 같은 일이 생기겠죠? 부탁합니다.
새로 생긴 코너인데요. 남원의 소리입니다. 남원이 내는 어떤 소리나 말을 그대로 담아보겠습니다. 진짜 명품의 멋을 살린 아주 촌스럽지만 남들이 보기엔 야 명품의 고장이구나. 전통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흐르고 이런 명품의 고장이구나. 야 여기 온 게 후회스럽지 않구나. 이런 고장으로 만들고 옛날 옛적에 정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만드는 게 만들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더불어 교육의 도시, 또 우리 교육하면 우리 아이들의 수학여행지인데 수학여행지 막 이런 역사의 고장 이런 게 진짜 우리 남원이 정말 풍만한 멋이 살아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남원은 그 유구한 역사와 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네. 너무 요천수. 너무 요천수는 흐른다. 너무 요천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곳은 남원의 심줄 고시암입니다. 고시암은 예부터 살아 숨쉬는 그 전통 있는 그 골목입니다. 이 골목을 최대한 문화거리로 해서 다 구성해 주시면 남원의 예촌, 남원의 공설시장에 더불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며칠 전부터 홈불문학관에서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네요. 남원에서 뻐꾸기가 울면 모내게 할 때가 됐다는 말이고, 강원도 쪽에서 뻐꾸기가 울면 들깨를 파종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라는군요. 김산주 문화해설사는 새 울음소리로 농사철을 아는 선조들의 지혜에 새삼 놀라운 봄날이라면서 뻐꾸기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줬습니다. 아울러서 문학관 내에 설치된 디오라마 중에서 혼불 제3부 아소니마의 제7장 달바다에 나오는 춘복이 달맞이 장면도 녹음을 해서 함께 보내줬습니다. 들어보시죠. 너 벌써 왔냐? 핫다 부지런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저녁밥 먹으러도 안 오고 너 밥이나 먹었냐? 너 그렇게 바우 몰랭이에 섰는 거 본 게로 달 보려고 작심하고 왔는 게비다. 무슨 소원이 있냐? 달님한테 빌라고? 아 지성이면 감천이여. 비는디 당월장사 없단다. 빌어라 빌어. 딴 거 다 시장대 없은 게 지발 덕분에 연분 좀 만나게 해두라고 그것만 빌어라. 무단히 상놈 자식 안 날라는 게 장기 안 갈란다고 복달아라는 소리 하지 말고. 서산에 걸린 겨울 노을은 이미 붉은 기운마저 가시고 잔광에 섞여드는 보라의 어스름이 노적봉을 어둠 속으로 잠겨들게 하고 있다. 매안 위에 떠있던 해가 진 것이다. 매안으로 해가 졌으니 이제 검은굴 동산으로 달이 뜰 참이다. 달님,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오. 부디 매안의 작은 아씨 내 사람 되게 해주시오. 보통 때는 언제 떴는지도 모르게 저홀로 중천에 떠있던 달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새삼스럽게 더디 뜨는 것이다. 춘복이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어두운 하늘이 트이면서 황금 눈썹같이 눈부신 달의 정수리가 능선 위로 가느다랗게 비치는 것이다. 달 봤다! 달 봤다! 비명에 가까운 춘복이의 고함 소리가 동산을 뒤흔들며 공중에 울릴 때 함께 올라온 검은굴 사람들은 달을 향해 넙죽이 큰 절을 올린다. 달을 차지하고 만 것이다.
준복이는 숨이 막혀 질에 가슴이 터져나갈 지경이다. 작은 아씨를 내 사람 되게 해주시오. 북받치는 이 말을 속에 삼키고 달을 향하여 그는 어금니를 옥물었다. 나는 쌍놈 껍데기를 벗고 싶다. 나도 사람 명의로 살고 싶다. 난 절대로 쌍놈 자식은 안 날랑게. 작은 아씨, 내 자식 하나 낳아주시오. 달님, 작은 아씨는 내 여자가 되게 해주시오. 작은 아씨가 부디 내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시오. 준복이는 달을 향하여 뻗쳐올린 두 팔을 모두어 내리며 그대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깊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였다. 그의 조아린 이마에 막 떠오르는 달빛이 비치고 있다. 남원의 소리는 주변에서 들리는 남원이 서정이나 음향 또는 간단한 이야기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있고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코너입니다. 맹공이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죠? 오늘은 앞서 남원 이야기에서 목소리극으로 들려줬던 하립과 김삼이당의 운명적인 사랑의 부대였던 향교동 유천마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결혼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울 만큼 운명적인 만남인데요. 더구나 두 분이 부부싸움도 서로 간에 화답시로 했을 만큼 평등한 인격체로 사랑하며 살았다던데 이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요? 유교적 생활 습관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했던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김삼당 탄생 251주년이 되겠네요. 아, 김삼의당과 지금 우리가 아득한 그러나 결코 멀지 않았던 251년의 거리에 있군요. 우리가 공개 방송하는 이곳 유천마을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제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김삼의당이 살았던 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묘해지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김삼이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오늘 마을 이야기에는 김삼이당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양경님 자원봉사센터장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양경님 자원봉사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빛소리 애청자 여러분도 잘 있었죠? 네. 자원봉사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김삼이당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양경님 센터장님께서는 언제 또 어떤 인연으로 이 김삼이당을 알게 되었죠?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60살인데요.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 남원 향토 문화를 배우러 그 남원문화대학에 다녔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이 김삼이당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수강생들에게 김삼이당을 아냐고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김삼이당을 알게 됐죠. 알아보고 답사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대학원에서 김삼이당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논문을 쓰셨는데요. 그럼 김삼이당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듣고 싶은데요. 네, 이 김삼이당이 남원이 낳은 실존 여성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조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그런 지자체에서는 막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부각시키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는 있는 것도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웠고요. 지금 현재 그 유한주 시장님께서 김사미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그런 조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사미당 기념 사업회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김사미당의 정신을 본받고 싶어하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김사미당의 기념사업회를 이렇게 설립하고자 현재는 추진위원들이 구성해서 지금 김사미당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사미당 탄생일을 즈음해서 기념도 하고 또 뭐 학술 세미나, 답사, 뭐 강연,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목소리로 그 저희들 신앙송도 들었었죠. 그리고 또 김사미당에 관련한 그런 외로운 꿈이라는 가곡도 발표했고요. 김사미당의 본고향에서 김사미당 관련 책 한 권이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김사미당 유고 책을 또 출판했고요. 특히 작년에는 김사미당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김사미당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제1회 김사미당 시서화 공모대전을 주최했는데 아주 성황리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김사미당을 계속 조명해야 되겠지만 제일 시급한 거는 정말 생가 복원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진안 같은 곳은 12공원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들은 김사미당 문학관 또 연구소 관련한 시설들이 이제 건립이 돼서 김사미당이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요즘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부부 해체로 인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관 같은 게 건립이 되면 결혼을 앞둔 그런 청춘 남녀들이 꼭 한번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김사미당 문학관에 와서 결혼을 준비하고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그 이혼 숙려 기간에 있는 이런 부부들도 문학관에 와서 김사미당의 돈독한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사미당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주기 위해서 먼저 남원 사람들이 김사미당의 사랑과 삶과 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김사미당과 하림이 이곳 유천마을에 태어나서 함께 33년을 살았고 또 이후 진안에서 22년을 더 사셨는데 진안에는 명녀각을 포함해서 김사미당과 관련된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남원에는 어디에 어떤 관련된 시설이 있나요? 남원에는 지금 이곳 김사미당이 살았던 유천마을에 현재 표지석이 있고요. 교련홍산성에 그 12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네. 10이 한기가 서 있습니다. 참 남원 시민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부끄럽죠. 예, 그래서 남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먼저 생가가 복원되고 많은 이런 조명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덜 갖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김사미당의 생가 조성 사업이나 또 기념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림과 김사미당 이야기는 사랑의 도시 남원과 잘 어울리는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양경님, 김사미당 기념사업회 사목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맹꽁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코너입니다. 전임사업 명창은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및 예술대학 부학장이고
판소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전인삼 명창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인삼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 없는 달빛소리 지역의 팟방송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감사드리죠. 네, 예, 전인삼, 고생하시네요. 네. 전인삼 명창님은 어떻게 소리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중견 남성 소리꾼이라고 국악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대학 교수를 겸하고 있으시잖아요. 간단하게 전남대 예술대학 홍보 좀 부탁해도 될까요? 아, 제가, 예, 우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은 82년도에 설립이 돼서 우리가 흔히 지방대 빅3라고 하는데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이렇게 해가지고 82년도에 예술대학이 그 세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우리 전남대학교는 이제 국악 중에서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호남 지역이 이 판소리의 본고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판소리의 전승, 교육, 또 이제 발전 이런 걸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던 그런 학과예요. 그 초창기에는 그 학생 정원의 50%가 판소리 전공자였을 정도로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크죠. 아, 네. 그 강도금 명장께서 생전에 전인삼 수제자에게 죽도록 소리해라. 그리고 고향을 뜨지 말아라. 네가 송판 6대다라고 수시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는지요? 네, 제가 집이 노암동이에요. 아, 우리 네. 남원분들 다 아시지만 네. 그 금만봉 밑에 국악원이 있죠. 네. 그 원래는 이제 그 국악원이 광화루 경내 네. 지금의 올매집 옆에 있었어요. 그 70년대 중반에 참 남원분들이 훌륭하신데 당시에는 서울의 국립 국악사 양성소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국립국악고등학교, 또 석관동에 있던 서울국악예술학교, 지금은 이제 국립전통예술고라고 하는데, 그런 정상적인 교육기관 외에 지방의 거의 유일한 국악교육기관이 남원국악원이에요. 남원분들이 그것을, 그 광활로 안에 있던 것을 지금 금만봉 밑으로 여러 출향 인사들, 국악인들의 이제 후원을 받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원을 하셨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일 것 같아. 그때 개원을 했을 때. 나이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노래도 좋아했고, 네. 또 그 국악원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 집 마루에서 있으면 환히 들려요. 제가 노암동이 대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는데 실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좀 배우려고 그랬더니 그 옛말에 어르신들이 미친놈아 사당 때 잡놈 새끼들하고 그런 걸 배워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정식으로 못 배우다가 혼자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그런 우리 노래를 참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남원 송원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김은자 선생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원에는 준양제라고 하는 전국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대 향토 축제가 있잖아요. 네. 예, 민속 축제가. 그 준양제 때 옛날에 학교마다 다 가장 행렬을 했거든. 네. 예. 그래서 그 꽃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라디오를 듣고 배우는 판소리 우리 민요 이런 걸 우리 연극 부선생님이 들으시고 야 이번에는 그 전에 스피커에다 대고 이게 뭐 판소리 테이프를 틀었어요. 네. 그 음악을 들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월매로 분장을 해가지고 한번 부르고 가면 어쩌겠냐.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연극반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해봤죠.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음악적으로는. 근데 제가 승사기 다리 건너 옛날에 천일소리사라고 네. 그 있었는데 그 야외 전축 하나서 우리 집 별로 넉넉지를 못해서 그 당시에 전축도 없고 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도 없고 카세트도 그런 시절이라 그 야외 전축하고 우리 남원이 낳은 판소리 현대 가장 큰 여류 명창이 우리 박초월 명창의 이별가 이별가 그 LP 판을 하나 샀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한나절 만에 그걸 다 외웠어. 소리를. 그냥 제가 따라 부른 거예요. 뭐 장단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고 이게 좀 재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월매로 분장을 해서 그 가장행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인기가 그때 학교마다 경쟁이 심했거든요. 가장행렬 경쟁이. 네. 근데 우리 성원고등학교가 인기가 최고 좋았어. 저 때문에. 아. 그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십 명이 따라오셔서 우리 학교 꽃차를 제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저 소리하는 기생을 사왔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우리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 현차 중차 쓰시는 선생님께서 네. 그걸 보시고 저를 교장실로 부르세요. 내가 볼 때는 네가 참 타고난 소양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좀 배워보면 어쩌냐. 그래서 제가 실은 하고는 싶어서 여러 차례 그랬는데 이렇게 부모님 반대가 심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학교로 호출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설득을 하시니까 시골 양반들이 교장 선생님 불러서 그렇게 설득을 하시니까 반성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강동원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제 정식으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고 강도금 명창은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교장 선생님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셨던 것 같은데, 고 강도금 명창은 또 어떤 분이었는지 또 그분에 대한. 강도금 선생님은 네. 오늘날 우리가 남은이 판소리 본고장이다 막 자부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자부를 하고 아까 또 선생님이 남은 뜨지 말아라 뭐 이러셨다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전통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에 특히 일제 강점기에 많은 굴절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 예술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6.25 동란, 한국전쟁,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비되는 우리 이제 경제 개발, 한국판 산업혁명 이걸 겪으면서 아주 설 자리가 없어져 가요. 그래서 아예 소멸되다시피 돼 가요. 근데 우리 강동원 선생님은 그 와중에 우리 강동원 선생님 1918년생이시거든요. 그 한국전쟁 때는 연세가 어쩌시겠어요? 다 이제 어른이 되셨잖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평생을 남원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명창들, 판소리하는 명창들은 다 서울로 60년대, 70년대 다 서울 올라가셨어요. 시골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신 거니까 서울로 다 고향 버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만, 강동원 선생님만 이 땅을 꿋꿋이 지키신 거예요. 당시 농사, 직접 농사 열마지기 지시면서 굳건히 남원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자랑하는 우리 안숙선, 오갑순, 강정숙 같은 명창들이랄지 남원분들이죠. 이런 많은 명창들이 남원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강도군이라고 하는 명창이 당신보다 훨씬 기량이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다 서울로 떠날 때 고향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남원이 판소리 본고장이다라고 그 강도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남원 국악원도 새로 설립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남원을 지키는 동편제를 지키시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제 고등학교 때 옛날에 다 교복 입었잖아요. 모자도 쓰고 그 어린 저를 데리고 그 국악원 앞에는 옛날에 포장되기 전에 신장로였네 그게. 그래서 푹 꺼진 원판집이 있는데 스님이 막걸리를 한 잔씩 잘 드셔요. 막걸리 한 잔씩 잡수면 그 어린 저를 앉혀놓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고향 뜨지 말아라. 네가 선생님은 동편제 서편제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옛날 분들은. 이게 이제 송판 우리 가왕 동편제의 시조가 되시는 가왕 송록 선생 그 집안에 송씨가 하면 소리다 해서 송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송판 네가 6대다.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이 기회가 쟁쟁합니다. 남은이라 내가 선생님 말씀 그대로 빌리자면 이 고전 예술 판소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뭣도 없고 그런 데다. 그러지만은
가왕 송록 선생을 비롯해서 나를 이어서 6대 너까지 이걸 절대 이 옥적 같은 동편제 판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꼭 그 고향 뜨지 말고 땅을 지켜라. 제가 뭐 교수직에 있으니까 남원에서 뭔 일을 하지는 못하는데 네. 제가 굳이 벌써 이제 제가 2001년에 전남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예, 그건 20년 하고 있죠. 네. 제가 광주에 가서 처음에 8년 살고 제가 이제 벌써 12년째 남원에서 살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다 남원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네. 학교 보냈고 그래서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은 이유죠.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해서 남원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철이 들고 내일 모레 60이 돼가는 나이가 돼 보니까 왜 선생님이 그러셨던가.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행위에 대한 정체성을 담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리산을 품은 남원 땅에서 생성되고 발전되는 이 동편제 판소리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남원 땅에서 남원의 공기와 함께하고 남원의 산청과 함께하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죠. 네. 제가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유, 갑자기 고 강동근 명창님의 의지가 쫙 와닿는 뭔가 뭉클함이 저희 느껴지네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그 평생 그 향교동 당신 대 구둥바우라고 구둥바우 네, 위에 고등바우. 향교우의 선생님 생각하시고 평생을 그 집에서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군산대학교의 최동현 선생 같은 판소리 연구자는 항상 만나면 저한테 그러기가 힘들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변함없이. 당신이 난 동네에서 난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기가 힘든 것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그 소리 하나를 지니시고 네. 남원을 그렇게 지키시면서 사셨던 그런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남원인들이 지금도 꼭 새기고 저를 비롯해서 저 같은 후학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남원인들이 스스로 새기고 지녀야 할 큰 자부심이에요. 고 강동근 그 명창 외에 또 성창순, 박봉술, 이일주, 조상현, 박송희, 명창 등 대가들이 두루 소리를 배우셨는데요. 끊겨버렸던 박봉술 바디 그 춘향가와 박록주의 심청가 등도 직접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네. 이제 17살에 판소리 시작해서 네. 이제 제가 59살이니까 42년을 어찌됐거나 네. 판소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남원에서 나서 판소리는 구비전승 예술이에요. 즉 네. 입으로 전해지는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판소리를 배우던 초창기에 학습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원에서 나서 강동 선생님이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성창순 명창이랄지 또 뭐 조상현 명창이랄지 이런 분들을 만나 일주 명창이랄지 이런 분들 보시기는 했지만 잠깐 모셨고 제 학습은 강도군, 박봉술, 박송희 주로 다 동편제 판소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동편제 판소리가 우리가 판소리 5바탕 그러잖아요. 네네. 예, 이제 적벽가랄지 흥보가랄지 수군가는 나름 전승이 잘 되고 되어왔어요. 네. 다른 바탕에 비해서. 판소리나 또 우리 고전소설의 백미도 우리가 춘향전이라고 하고 네. 판소리도 판소리 5가 5바탕 중에 역시 최고의 백미는 춘향가입니다. 우리 남원이 자랑하는 춘향이 얘기인데 동편제 판소리의 춘향가가 전승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72년도에 우리 강동 선생님하고 같이 다 동편제 백을 이었던 구례풍이죠. 박봉술 명창의 음원이 다행히도 저희 전남대학교 과학과 자료실에 밀테이프로 보관이 돼 있었어요. 돌아가신 백대웅이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저희 전남대학교 초창기에 국악과 교수를 하시다가 중앙대학교를 거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원래 KBS PD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KBS 시절에 그런 자료들 모아놓은 걸 밀테이프로 우리 학과 자료실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오롯이 박봉술 춘향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가왕 송록 선생의 소리로 추정이 되는
때묻지 않은 19세기 소리 면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2004년부터 작업을 해서 복원 작업을 했고 2011년에 제가 이제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복원한 공연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발표도 했고 또 많은 교육도 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동편체 춘향가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판소리는 원래 혼자 부르는 예술인데 혼자 연행하는 요즘에는 서양적 요소기는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판소리 합창 작업을 저희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조금 작업을 박차를 가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내년에는 이제 음반도 나올 것이고 예. 자, 심청가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굳이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교수 정년이 65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남아서 그 안에 일단 평생을 해왔던 동편제 판소리 5바탕을 음악적으로 정리를 해놔야지 되겠다. 그것이 이제 음원뿐만 아니라 음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오선부 악보집도 사설하고 같이 춘향가 홍보관은 발간을 했고 올해는 이제 적벽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수궁과 그다음에는 심천과 이렇게 해서 5바탕을 음원 및 책 악보 사설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정립을 해놔야지 되겠다. 그러고 나면 또 동편제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아까 합창 작업이랄지 우리 판소리 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저도 많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원체 그 특성이 구비전승 예술이고 범위가 넓어요. 판소리 한 바탕 부르는데 춘향가는 뭐 6시간씩 걸리고 판소리 5바탕을 다 합치면 그 30시간 되는 분량이 해가지고 그 양이 더군다나 또 300년 이상 적층되어 오면서 쌓여진 예술이라 그 원인 그걸 분석하고 체계를 세우는 일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런 작업 기초 작업을 끝나면 제가 이제 음악적으로 제가 또 교육자이니까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1단계부터 기초 단계, 중급 단계 또 심화 단계 이렇게 해서 판소리 교재도 이제 만들고 그래서 또 우리 판소리가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통예술을 누가 그렇게 얼마나 뭐 그렇습니까? 송가인 씨 같이 이렇게 판소리에다가 또야 좋아하지 판소리 창법으로 가요를 불러야 좋아하지 판소리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같이 이렇게 또 책임감 가지고 우리 남원에 정말 제가 볼 때는 다 소중하지만 남원이 가진 무형유산 중에 가장 훌륭한 이 판소리 유산을 잘 전승시키는 게 제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편제 개보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가왕 송옥록에서 송은용, 송만감, 김정분, 강도금, 박봉술, 그 다음에 전인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자 명창으로는 남원의 안숙선 명창이 있고요. 근데 전인삼 명창하면 탁월한 어떤 그 소리 공력과 또 사실성 있는 너름새와 재담으로 동편제의 미학을 열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편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가진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 동편제 판소리 아까 이제 춘향가 복원 작업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이죠. 그래서 이제 악보까지 다 나왔고 음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좀 분발해서 이제 음반을 한 번 더 취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실원 음반으로 완판 음반이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음반을 5장을 냈어요, 실은. 근데 그 음반 중에 제가 이제 평상시 친하게 지냈던 연주자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전인삼 맞아요. 피아노에 맞춰서 홍보가 홍보가 피아노가 놀다 그다음에 전인삼의 춘향과 피아노가 놀다 한 장. 제가 그 음반을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은 임동창 씨한테 개인적으로
판소리 피아노 반주곡집을 주문했어요. 아. 왜냐하면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가장 보편적인 악기예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이제 북 하나에 판소리를 연행하던 시절, 그거는 중요하죠. 그 나름의 보조는. 네. 그러나 이제 21세기의 현대사회에 이 다양한 감성의 패러다임을 가진 관객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제 빌릴 건 빌려야 되는 것이어서 네. 제가 판소리 피아노 반주곡집을 주문했었는데 작업이 안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서양음악적 인재. 이제 예. 또 우리 저 같은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학들이 나와서 네네. 그런 작업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뭐 기초 작업, 제가 작업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한 2시간 얘기도 다 못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이제 서서히 저도 또 우리 판소리 본부장 우리가 자랑하고, 제가 네. 없이 자랑하고, 저보고 판소리 왜 했냐고 물으면 네. 저는 남원에서 나서 했다고 자랑을 해요. 아. 남원이 저를 판소리를 하게 했다 자랑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판소리 교육 환경이. 네. 지금도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동편제 판소리어법, 나아가서 판소리어법, 지금은 과거에 전통사회에서 지리적 개념에 따른 동편서편에 분류인데, 네. 지금은 이제 서양 음악적 음악적 소양에 따른 분류, 예를 들면 서양 클래식 가수들은 드라마틱고 뭐 스핀토, 리딩, 리제로 이렇게 가진 목소리의 색깔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 힘이 닿는 한 제 고향에서 이제 그러한 제가 평생 했던 작업을 바탕으로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교재부터 시작해서 판소리 교육과 그 합창, 또 피아노하고 접목되는 서양음악적 개념과 접목되는 좀 글로벌화된 연행 형태, 이런 것들을 선보일 수 있는 작은 작업들을, 저는 선생이에요. 저는 교육자여서 그런 교육을 많이 좀 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또 그걸 근간을 바탕으로 노력을 끝까지 하겠죠. 저희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남원에서 그렇게 이 소중한 우리 판소리를 지키고 저 같은 사람에게 주셨듯이, 저도 스승님보다는 더 젊고 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강동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공부했다는 내용을 들으면 밥새끼를 못 먹어서 소리꾼이 지리산에 나는 말을 삶아 먹고 소리를 했대요. 배가 고파서. 그러다 어쩌다 밥 한 그릇이 생기면 그 전설적인 명창 임방울 선생하고 밥 한 그릇을 놓고 젓가락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서 한식 모아 먹고 그렇게 소리를 했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분들에 따라가려면.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 나름대로는 제가 또 그렇게, 아까 우리 김현기 선생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병자 선생, 제가 KBS 우리 집 옆이 지금 옛날 방송국이에요. 여기 현대아파트 밑에. 제가 맨날 여기 누가 잘하나 나와서 나오면 제 자랑이지만 그날은 내가 무조건 1등이네. 그때 김진희 아나운서라고 지금 KBS 전주 계시다 퇴직을 하셨는데, 그 국장님이 그때 막 한 20 초반이나 됐을까, 아나운서. 얘만 너는 왜 또 왔니? 이놈아. 그 꿀밤을 주십니다. 그 고무신장 신고 저 동암동에서 말이에요. 그 십수정 앞에 나무다리 있어, 섭다리. 그거 건너가지고 걸어서 그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상당히 멀죠. 그 생각이 나고, 우리 김명희 선생이 내 소리가 철성은 있었는데 제가 어려서는 실은 눈을 감으면 여자 소리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년만 올라가려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김순옥 선생님이신데 웃었어서 제가 그렇게 미성이었어요. 그래서 40명 합창단원 중에 저 혼자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잘하나, 뭐 군에 예능경연대 하잖아요. 네네. 하면 독창 부분은 제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노래 부르고. 그러셨구나. 네,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리다 반성락을 하시면서 이 팔자가
세수할 때부터 쟁반 두들고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장아장 거릴 때부터. 네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재밌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판소리의 발전을 위한 눈부신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드건이 하는 것이죠. 예, 네. 우리 저 팟빵입니까? 팟빵? 여기는 예. 방송 이름이 뭡니까? 달빛 소리요. 달빛 소리도 네. 예, 이렇게 고향 사랑해서 이런 좋은 방송 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더욱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달빛소리 방송 녹음실이 있는 유천마을 운낙당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곳 마당가에 있는 남원역으로 가는 길가의 담장이어서 빨간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꽃을 드리고 싶다면 그분을 모시고 이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꽃길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준다면 이 꽃들이 모두 그분의 꽃이 될 테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것은 사랑입니다. 눈물겹도록 힘들게 살았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하림과 김삼이당을 생각하며 진정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눈뜬 맹인이니까요. 달빛소리 방송은 여름의 절정인 7월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자이야, 막사발, 형광, 빵빵이, 맹꽁이, 그리고 엔지니어 겸 PD 화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